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명조 해석을 계속해 보실 텐데요. 명조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쉽게 만들어 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본인이 자랄수록 부모가 멀어지는 명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본인이 자랄수록 부모가 멀어지는 명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조를 보시면 기사, 임신, 계해, 정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계수니까 근데 계수 하나만 있으면 우리들이 보통 샘물이라고 그러는데 임수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시냇물이다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시냇물이라 지칭을 할게요. 자, 그런데 자, 이제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원국을 자세히 보시면 계수가 해수라는 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수가 약한 게 아니죠. 뿌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옆에 이제 비견 임수도 있죠. 근데 임수도 신자진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물이 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토는 약하잖아요. 기토는 휩쓸려 가요. 근데 이 기토는 뭐예요? 관이죠. 더구나 이게 자리가 부모자리란 말이에요. 나라자리 되지만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성장할수록 기토가 못 견디는 거예요. 즉 남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어릴 때 남자는 아빠고 결혼해서는 남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물이 강해가지고 이 관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지도 보면 인신사회를 가지고 있어요. 인신사회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신사회 중에서 청간과 우월에 다 있는 건 본인이에요. 본인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지지가 인신사회인데 이 아이가 자랄수록 더 물이 요동치고 물결이 경랑이 요동치고 기토라는 관을 밀어내는 그런 형상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이 사주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방이 지금 이 약하죠. 물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자리인 사화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신사회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고 우리가 국적이 2개, 전공이 2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해외에서 살면 더 편안해요. 자, 이 사주가 33세부터 병화, 정화 떴죠. 이렇게 재운이죠. 이때까지는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23세 이후에는 저 무인 대운에는 배우자의 명예가 높아져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관이 쓸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외와 인연이 깊다고 그랬죠. 되려 이 시기에 국내에 있잖아요. 국내에 있으면 제방이 약해져 갖고 물이 가둬지지 않고 흘러가는 형국이에요.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이 태양과 달이 즉 재물이 뜨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재물의 고통을 받게 돼요. 원래는 이 운이 재물의 운인데 국내에 있으면 오히려 재물의 고통을 받게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까요? 예술계통이나 법, 금융경영, 경제와 인연 맺고 본인이 직접 재물을 투자한 사업가 인연 맺을 경우에 크게 능력을 발휘해요.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관이 있지만 무너질 형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의 역할을 못해요. 즉 조직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재물은 강하죠. 재물은 이렇게 강하죠. 그러면 본인 사업에서 이제 재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비견하고 다투지 않고 재물을 취하는 방법은 첫째는 관유로서 통제할 수 있죠. 비견을. 두 번째는 제가 해외 인연 맺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해외 인연 맺으면 비견하고 그 우위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해외하고 인연을 맺는다는 얘기는 본인이 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니까 비견은 약해지고 나는 강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서 원구에서 어려운 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비견을 통제하는 방법은 관이로 통제하거나 또는 해외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사업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 생활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업의 정체가 무엇이냐? 사업의 정체 알아볼 것 같으면 화가 재물이잖아요. 화가
이 정화는 임수가 있어야 뜰 수 있어요. 정인목으로. 그렇죠. 임수가 뜰 수 있는데 원래 임수에는 병화가 뜨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태양이. 그다음 지구 나오면 정화 달이 뜨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자리 이제 기토에서 간목이 자라요. 간목이 여기 사이축을 하면 자갈이 되니까 기토에서 간목이 자라요. 그러면 간목이 오면은 간목이 뿌리 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사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회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다? 이것을 인호술 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인호술 화죠 또. 인호술 화로 천간에 병화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술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화를 사유축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유축을 시킨 거예요. 예, 사유축을 시킨 것이 뭐냐면 법, 금융경, 경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법, 금융경, 경영, 경제와 인연 맺고 자기가 이제 그 사업을 하거나 또는 예술 계통의 그런 쪽에 재물이 있다. 그래서 직업을 사업을 하거나 직업을 가질 때도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원국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원국에서 인사회 같으면 어떻게 하면 그걸 안정시켜서 그걸 재물로 연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막 그냥 뭐라고 그럴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을 갑술 대운은 해외를 넘나들 경우 능력을 발휘한다. 국내에서는 결실이 약하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결실이 약하다는 얘기는 일단 대학 갈 운이잖아요. 본인이 첫 번째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내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보통 우리가 국가 자리라고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물상법에서 국가 자리 또는 부모 자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뭐다? 고향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각기합을 해버려요. 그렇죠? 각기합을 한다는 얘기는 간목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목이 잘 못 내려와요. 인목이 내려와서 인호술 하면 화가 되잖아. 결실인데 해외 가면 인호술이 되는 거예요. 쉽죠?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요 간목이 각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간목이 뿌리 인목이 못 내려와요. 원래 인목이 내려서 인호술을 하면 병화가 돼서 큰 결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를 가면 각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인호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좀 쉬운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을의 대운 역시 해를 넘나들며 재물을 모으게 되는데 자, 을목이 왔잖아요. 을목은 저 정화를 생해줘요. 목생화로. 그렇죠? 정화가 재물이잖아요. 그러면 을목이 정화를 생해줘요. 근데 을해니까 인신사에 요 해수가 왔죠. 인신사에 해수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해외에 있으면 안정된 인신사회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넘나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해수가 하나 두 개죠. 원국의 사화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면 이거 인사회가 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해외 인연을 맺어야 돼요. 국내에 있으면 인사회가 가속돼 버려요. 가속된다는 얘기는 을목이 정화를 생해주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병자대원에는 드디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화, 정화가 떴을 때는 재물과 관계가 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자대원은 재물을 모으며 살아가요. 직접 재물을 투자한 사업을 하면 크게 재물을 벌 수가 있어요. 수출입, 유통, 음식, 예술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고 재물을 모으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다 그 앞에서 예술이란다 설명드렸잖아요. 이때는 병자대원은 잘 보시면 자수가 와서 이렇게 신자진을 해요. 그러면 인신사회가 순간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 다음에 수량이 풍부해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병화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화를. 자, 그러면 우리 수는 저희가 기본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해외 유통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이쪽 관계가 깊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사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사화가 두 개잖아요. 이게 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화가 두 개인데 만약에 사화가 두 개니까 이게 수출입이에요. 수출입이 하고 돈을 벌 수 있다. 병화는 그 다음에 예술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정축대운은 사유축을 하는 정축대운에는 사유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사화가 몇 개예요? 두 개다. 그렇죠?
사유축을 하는 사화가 두 개다. 근데 보통 저희가 사유축은 제가 뭐라 했어요? 말, 입하고 관계 깊다고 그랬잖아요. 입이 두 개인 사람은 없죠.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외국말, 그래서 외국어라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외국어를 구사할수록 재물이 높아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정축대운에. 자, 그 다음에 무인대운은 이 무인대운을 볼 것 같으면 인신사에 하는 인목이 왔죠. 그래서 해를 넘나들고, 그 다음에 무토가 왔단 말이에요. 무토는 본인하고 무게합을 하죠. 관을 본인이 썼죠. 그래서 해를 넘나들며 조직이 장이 되어 살아간다. 특히 중국에 관한 사람과 인연 맺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게화를 해서 가상의 화를 만들어내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크게 인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무토 관이 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럼 본인이 이제 합을 했어요. 내가 무토라는 관을 가졌다는 얘기는 본인이 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인목이 와가지고 지지로 인사를 하니까 해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중국과 인연 맺잖아요. 그 또 다른 무게화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묘대운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기묘대운은 남자와 동업만 하지 않으면 편안해요. 동업을 할 경우에는 크게 재물이 흩어진다. 자, 기토라는 남자가 왔죠. 기토와 남자가 왔는데 왜 동업을 하려고 하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 보세요. 기묘잖아요. 이 남자란 말이에요. 기토가 관이니까. 이 사람이 간목을 끌어오면 간목이 뿌리 인목이 인호수를 만들어서 화가 되잖아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동업을 할 것 같으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지지로 인지사회가 돼가지고 크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 흔들리면은 결국은 기토란 남자에서 본인이 탁수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느끼냐면 인호술에 기토란 남자가 인호술을 만들어줘서 재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은 지지로 인신사회를 일으켜가지고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기토라는 남자에서 관에 의해서 계수는 본인은 탁수가 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때 남자와 동업만 하지 않으면 편안해요. 동업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크게 재물이 흩어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그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명조가 태어나면 본인이 자랄수록 부모가 멀어지는 명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서 왕왕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요즘은 그래도 덜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죠.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뭐 부모지간에 이혼을 한다든가, 또 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 때문에 뭐 집안이 어려워졌다든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우리 함선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함선님은 태어나실 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겠다고 본인이 정하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나 보니까 그 생년월일에 태어난 것 뿐이잖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얘를 몇 년, 몇 월, 몇 월, 몇 시에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낳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다 보니까 그 시간에 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운명에, 그냥 하나의 운명에 뭐라고 그럴까? 운명에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게, 본인이 그렇게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자식이 그렇게 나간 것도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혹여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거나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자, 이제 부부 이제 인연을 볼 것 같으면 4의 3세가 정축대운이에요. 정축대운. 이 정축대운에 부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자, 정축대운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이 합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 개수가 기토랑 한 단계 떨어져 있다가 격해 있다가 가까워져요. 이렇게. 남자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그다음에 지지로 축토가 와가지고, 이 축토가 왔죠. 원래는 사화가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인사회가 약한데 사화 하나가 이 축이 와갖고 사유축을 해버려요. 그렇죠? 사유축을 한다는 얘기는 사화 하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화를 하나 딱 가리고 보니까 인사회가 완전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강하게 됐죠. 그럼 배우자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비견이 항상 요 기토랑 관 옆에 가까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기토하고 가까워지면서 배우자 자리가 흔들린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이 모든 것이 이 축토나
기토라는 남자에서 일어났죠. 이때가 위기 부부예요. 이때가 굉장히 부부지간에 어려워질 때예요. 자, 그다음에 연하와 인연을 맺지 않는 게 좋아요. 연하와 인연을 맺으면 43세 이후에, 제가 지금 43세가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기 부부라고 그랬죠. 이렇게 위기였을 때 멀어져요. 자, 연상이 인연이다. 예? 연애 기토가 있죠. 여자니까 관이 자기 배우자잖아요. 연애 기토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얘가 사유축을 해요. 사유축을 하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토에 간목이 와야 하나요? 오면 각기합 토죠, 토. 그럼 단단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때 연상에 있는 남자는 사유축을 하면 기토에 간목이 와서 각기합 토로 한다는 얘기는 그냥 기토가 원래 약하다고 그랬죠. 쓸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토가 각기합 토를 하잖아요. 그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지를 보세요. 저 시를 보세요. 시에 저 사화는 사유축을 하려고 그러면 해수랑 충을 해요, 충을 안 해요? 충을 하죠. 그냥 충을 해요. 배우자 자리를 깨죠. 그래서 연하는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상이 인연인데 연하는 인연이 맺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세 정축 대운에 이때 위기의 부부를 못 넘겨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 궁합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말은 43세에 제가 이제 위기 부부라고 그랬죠. 43세 정축 대운의 부부 인연을 지키면 재물이 편안해요. 또 그잖아요. 근데 홀로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깨지잖아요. 그러면 재물의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고로 43세 이후에는 부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살거나 주말 부부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주말 부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적당히 떨어져 살아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의 그 어떤 애정의 문제, 그 다음에 해로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재물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43세 이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지금 이 여자가 이 43세에 정인목을 하면 이게 가까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토라는 다른 남자가 이게 남자 가까워져요. 그러면 관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축이 와가지고 사유축을 해서 이걸 하나 잡아버리면 인사이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당히 떨어져 살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만약 가정을 못 지킨다면 이 53세 이때 있죠? 이때 재물의 고통을 받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heb산태 정축 대운에 지지론 축이라는 남자가 왔어요. 지지론은. 그렇죠? 축토 만자를 만나면 이 축토를 만나면 사해축을 해서 사화하나가 제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인 대운에 인시사해 사주잖아요. 빠진 게 뭐예요? 인목이죠. 무인 대운에 인목이 올 때 이때는 완전히 깨져버려요. 인목이 올 때 이때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정축 대운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인목을 해서 기토라는 관이 개수가 가까워졌을 때 지지로는 축토라는 관이 와서 연에서 사이축을 하면 인시사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위기의 부분인데 그렇죠? 이때는 청간과 기토와 지지, 축토로서 관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때 부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못 지키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이 기토나 축토에 의해서 축토라는 남자를 만난다는 가정을 하면 그렇죠? 53세의 무인 대운에 제가 재물의 운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할 때 대운에서 재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신사회를 아예 완전히 구비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재물이 없어진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43세 정축대운이 위기 부분인데 이럴 때에는 주말부부식으로 조금씩 떨어져 살더라도 절대 부부의 인연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때 남편의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그래가지고 부부지간에 멀어지면 예. 무인 대운에 원래 돈을 버는 운인데 예. 이때 오히려 재물의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싶네요. 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그러므로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국적이 두 개, 전공 두 개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만약에 외국적을 지니고 해외에 살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럼 53세 이후에 많은 재물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53세 이후에. 자, 좀 따져볼까요? 26세는 가보년이에요. 예. 가보년. 26세는 가보년인데 의례대운에 가보년이에요. 의례대운에 배우자하고 똑같은 해수가 왔죠. 예. 배우자하고 똑같은 해수가 왔어요. 예. 그러면 그 신 사가 두 개, 해가 두 개 짝이 맞았죠. 예. 그렇죠. 예, 이래 가지고 인사일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 빠진 게 인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갑 5년이잖아요. 그 예. 갑목이 인목이 잘 내려와요. 예. 그 인사일을 완전히 만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요럴 때는 남자 인연 맺으면 안 돼요. 음. 남자와. 근데 왜 갑자기 그러면 이때 남자 인연 맺으려고 그러냐? 이 대운에서 배우자하고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왔잖아요. 예. 그럼 남자하고 인연 맺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 이때는 남자 인연 맺으면 안 된다. 그럼 언제 맺느냐? 27세를 한번 볼게요. 27세. 그럼 27세는 을미잖아요. 갑오 다음에 을미잖아요. 을미. 예. 대운은 똑같아요. 예. 대운은 똑같은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대운에서 해사사 신에서 인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을미년이 되면 미토가 왔죠. 예. 미토가 배우자하고 해매미를 해요. 예. 해매미를 할 때, 요럴 때 그 부부 인연을 이제 합을 할 때 요럴 때 예. 이제 맺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30세 무술년에 또 맺어요. 무술년에. 예. 이때 못 맺으면 이제 30세가 무술년이에요. 무술년에 그 관인 무토와 무기합을 하죠. 직접 본인이. 예. 무기합을 해요. 이 무토와 본인이 합을 해요. 무기합을 하고 천간지지로 관이 강하게 올 때 이렇게 이게 관이 쓸려가는 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합을 하고 천간지지로 관이 무술로 이렇게 강하게 올 때, 요럴 때 이제 인연 맺기 딱 좋을 때, 요럴 때. 그쵸? 요럴 때 인연 맺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만약에 못 맺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36살이 갑진년이에요. 36살이. 갑진년. 36살에. 이 갑진년에 천간지로 아까 제가 각기합토를 하면 이 관이 기토라는 관이 단단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천간지로 각기합토로 관이 단단해지고 지지로 진토가 왔잖아요. 진토는 신자진을 해요. 여기하고. 그러면 인사회가 안정이 돼요. 요럴 때 결혼하기 딱 인연 맺기 좋을 때예요. 그래서 26살에는 남자와 인연 맺지 말고 27살에 맺는 게 좋고 그때 못 맺으면 36살에 인연을 맺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선생님 아무 때나 인연 맺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 돼요. 그게. 아무 때나 인연 맺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 때나 인연 맺잖아요. 그 원래 여기가 해로 하기 쉽지 않다고 제가 누차 설명드렸잖아요. 부부인은 소주행이라고. 그럴 때 다 깨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제가 33세부터 62세까지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병화, 정화, 무기화 이렇게 올 때 있잖아요. 인호수라 올 때. 이때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만 잘 지키면 이때 재물을 많이 모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주가 그 외국적을 지지거나 해외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언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몇 년 이상 살면 관이 단단해지고 그러냐면 해외에서 최소한 10년은 살아야 돼요. 이런 사주가 10년 이상 살면 관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제방이 물이라는 것은 제방이 튼튼해야 제대로 흘러가죠. 제방이 있어야 물이 고여져야 그 다음에 이제 재물도 이제 화도 띄울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외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화가 재물이라고 그러면 해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해외에서도 일본은 인연이 없어요. 일본은 인연 맺으면 안 돼요. 일본은 하고 인연 맺으면 재물이 안 붙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주가 보면 목과 토와 금이 약하죠. 목, 예. 토, 금이 약하죠. 예. 그래서 간과 위장계통 질환에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보약과 독한 약 같은 걸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요. 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술은 마셔도 돼요. 그러나 담배는 피우면 안 돼요. 술은 마셔도 적당히 안에 습수가 되는데 이 지금 원국에서 담배를 피우면 인신사회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뭐라 그럴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55세, 예. 55세가 요즘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니까 55세가 개해년이에요. 예. 개해년에 요때 크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55세가 무인대운에 예. 무인대운의 개해년. 예. 그렇죠? 무인대운에 천간으로 무게합으로 묶어요. 이 대운에. 예. 지금 건강에 지금 돈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게합으로 묶어놓고 지지로 인사의 인목이 왔어요. 예. 그렇죠. 예. 묶어놓고 때릴 때가 제일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원구에서 인사에 빠진 인목이 왔어요. 예. 천간이로 무게합으로 본인이 묶이고 예. 지지로는 인사에 빠진 인목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개해년이 됐잖아요. 예. 그 무게합이 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지가 해수로 왔어요. 그래갖고 해가 두 개가 되고 사사 짝이 맞죠. 이럴 때 인사해가 가속이 돼요. 천간이로 무기압으로 묶었다 풀렸다고. 비견이라는 것은 나하고 다투는 존재지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 그래서 천간이로는 무기압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지지로는 인사해가 가열이 돼가지고 이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꼭 종합검진을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드리고 싶은 설명은 이제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자 오늘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호기심을 통해 물상법의 진수를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